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북한 주적 논란까지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딴 논란을 북풍 공작, 북한 파리로 규정했습니다. 대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색깔론,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안보 장사 속에서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해 북한 의견을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북한과 내통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바른정당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문 후보 해명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권 결정을 통보만 했다면 북한이 왜 협박성 반응을 보내왔겠습니까? 민주당이 인권 결의안 표결 의혹을 제기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손학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제기한 음모론에 국민의당도 발끈했습니다.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수준 낮은 행태를 가당치 않은 거짓 음모론을 즉각 중단하고 후보 간의 공방도 파열됐습니다. 또다시 색깔로 전국몰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쥐어서 이 나라 60만 군대가 따라가겠습니까? 안보관이 불안하고 남북관계 불안하고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할 그런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미 기권을 결정한 뒤 북한에 통보했다. 아니다. 결정 전에 북한에 물어본 거다.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이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정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지난 2007년 11월 21일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전 두 차례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다. 회의록이 남아있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이 가능한데 표결 닷새 전인 16일 관저회의에서 문 후보 주장대로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었는지, 아니면 표결 사흘 전인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송 전 장관 주장대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 측 의견을 듣자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권으로 결정했나? 기권으로 결정하고 기권으로 결정했는데 북한에 통보는 왜 하고? 두 번째 단서는 우리 측이 북한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 통지문입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북남 관계, 반공화국 세력처럼 대남 전통문에 쓰이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먼저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면 기권 입장을 통보한 것인지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또 우리 정보당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붙여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전통문의 존재 자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각 후보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부터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안방인 부산 경남을 찾아 진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말 종착지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유세에서 대대적인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불던 정권 교체 동남풍이 이제 태풍이 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문 후보의 서면 유세에는 부산 지역 당원을 포함해 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 후보는 유세에 이어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점퍼를 입고 응원곡인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합창했습니다. 앞서 울산과 경남 창원 유세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책임질 진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문재인 연대로 정권을 연장하려 하는 진짜 정권 교체
저 문재인을 지켜주십시오. 문 후보는 오늘 밤 상경에 내일은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고 저녁에 있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을 준비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결집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흥분제 논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빨간색 풍선을 든 인파가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시작됐던 이곳 유세를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서울대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태극기 부대 여러분, 보수 우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단체는 홍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직적인 좌파들이 뭉쳐서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오늘 유세에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와 당원 등을 중심으로 10,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앞서 충북을 찾아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허브로 우리 충청북도를 만들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홍 후보는 대학생 시절 하숙집 친구가 흥분제를 사용해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45년 전 어릴 때 저질렀던 잘못이고 12년 전에 스스로 고백했다며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고 사과했습니다. 홍 후보는 내일은 종교계와 사회 원로를 예방하고 TV 토론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에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항을 해양문화융합산업기지로 개발해 부산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부두처럼 이곳이 우리 동북아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으로 옮겨 유세를 벌이고 마산 어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일체로 뜨면 됩니까? 이틀간 영남 일정의 마지막은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였습니다. 안 후보의 봉하마을 방문은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 참석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지난해처럼 안 후보에게 항의하는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없었습니다. 안 후보는 분열과 갈등, 분노의 시대를 접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안철수 바람 확산에 다시 시동을 건 안 후보는 내일은 대한민국 미래 선언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영남권을 훑으며 지지층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을 찾아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파란색 당 점퍼 아래 운동화를 신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을 시작으로 경주와 경산, 대구까지 영남권 도시 4곳을 누비는 강행군에 나섰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후보를 올바로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누구 싫어서 누구를 찍는다 이런 선거로 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5년 동안 후회할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당내 일각의 연대와 단일화 요구도 거듭 일축했습니다. 귀를 막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단일화 절대 없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 호남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개혁을 이뤄낼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렸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개혁의 의지가 약합니다. 대세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보수표 땡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는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라고 호소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60년 정부 모두가 친재벌 정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설은 물론이고 다양한 율동과 패션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유세차와 먼 곳에서부터 걸어옵니다.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든든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후보들 중 가장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매일 하나씩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연설은 강약을 조절하는 이성적인 호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붉은 넥타이는 당 상징색과 같습니다. 유세단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립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14곳을 찾아 서민을 강조했습니다. 쉽고 직설적인 말을 씁니다. 보수 우파가 못 이기면 우리 낙동강에 빠져 죽읍시다. 당 상징색인 녹색 점퍼 차림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 앞에 녹색 바람개비도 달았습니다. 안철수의 바람입니다. 지역 기반인 호남을 시작으로 하루하루 다른 권역을 공략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세 손가락을 흔들며 웃다가도 주먹을 쥐고 강철수로 변합니다.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를 사용합니다. 선거 초반 수도권에 집중했고 지하철역 등에서 직장인들과 만났습니다. 논리적인 연설로 표심을 파고듭니다. 노란 모자를 쓴 유세단과 신나게 춤추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을 강조하는 만큼 일정 대부분을 산업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흔히들 60초의 승부라고 하죠.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 이번 주 1차전이 마무리됐는데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선뜻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김지훈 기자입니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TV 광고 1탄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거 출연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탄에서는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 문 후보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낸 사진작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이날 눈물을 훔치는 문재인의 슬픈 표정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닌 진심으로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첫 TV 광고에서 강함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튼튼한 안보가 핵심입니다. 튼튼한 안보 대통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탄의 주제는 서민입니다. 그를 모르던 어머니 얘기로 호소력 짙게 다가갑니다. 내 엄마처럼 착한 사람 한번 잘 살게 해줘보자. 그게 내 마지막 꿈이었어. 당명을 뺀 만세 포스터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TV 광고에서도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후보의 얼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큰 글씨가 빠르게 지나가며 선명한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뒀습니다. 광고의 마지막은 안 후보의 짧고 굵은 외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후보의 콘텐츠만 좋다면 어떠한 포장이나 꾸밈도 필요 없이 진짜 이길 수 있다. 나머지 4편의 TV 광고에서도 혁신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광고는 담담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보수를 내세웁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보수가 새롭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TV 광고에서도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슬로건에 담긴 당당한 노동을 강조합니다. 졸라맨 허리띠도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당당한 나라를 향해 60초 이하로 제작돼 30번까지 방송할 수 있는 대선 TV 광고. 치열한 승부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례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지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They never have seen China work like they're working right now. Many coal ships have set back. 오늘은 다시 압박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 생명줄이라면서 쉬운 일이 없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 전후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한 압박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이 추가 대북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2 or 3 hours, and I really have confidence. 백악관은 특이한 움직임이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은 말을 아꼈습니다. 백악관은 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6일 최고의 압박과 개입으로 요약되는 새 대북 정책을 상원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노력을 지켜본 후에 향후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의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하면 즉시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15는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과 미국, 한국 모두 중국이 제안한 북핵 문제 해법을 따르지 않아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책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中方自半岛核问题发生以来，为推动半岛核问题妥善解决所做的和平努力，相信国际社会是有目共睹的。 그러면서 일단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구15가 원유 공급 중단 대신 축소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축소 규모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골라 목표로 삼는 미국의 이른바 외과 수술식 공격엔 일단 외교적인 수단을 써 반대하겠고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마지노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인터넷에서는 지지자들 간 거친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관이 조치 건수도 이미 지난 대선의 4배를 넘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직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을 입증할 문건이 공개됐다는 기사입니다. 1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문건을 공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비난과 인신 공격이 상당수입니다. 지난 수년간 글 하나 없던 송 전 장관의 블로그에도 비슷한 댓글들이 최근 잇따라 달렸습니다. 얼마 전 안철수 후보 지지 발언을 했던 가수 전인권 씨 역시 최근 잇따른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 씨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과거 약물 복용 전력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비공감을 누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SNS에는 TV 토론 직후 국회의원을 다시 하는지 지켜보겠다, 역겹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된 기사와 SNS에 악성 댓글을 쏟아내는 이른바 디지털 테러가 벌어지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선택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고 선거 시장 전체에 어떤 혼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 선전 조치 건수가 이미 18대 대선의 4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LA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 운행이 멈추는 등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지하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승객들이 1시간 반 만에 구조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쯤 샌프란시스코 지역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신호등이 작동을 멈춰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트램과 케이블카 운행도 멈췄고 불 꺼진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No, it's a huge loss for us, okay? But what can we do? 피해 지역은 도심 상업지구와 학교, 병원, 주택을 통틀어 9만 5천여 곳에 달합니다. 전력당국은 변전소의 화재로 전기회로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전 사태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insulation around the breaker burned, and that's what created the situation for us. 뉴욕에서도 대규모 정전으로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공교롭게도 LA에서도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정전을 두고 테러나 해킹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당국은 고의로 정전을 일으킨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